자,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 책 우리 지난주에 함께 독서 읽고 이번 주에 이 책 독서감상문 써보자고 해서 최한이가 독서감상문 쓴 거 함께 읽어보고 또 우리 고쳐쓰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한이 우선 독서감상문 쓴 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일석삼조인 책.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땐 사고뭉치가 힙합이랑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보니 사고뭉치는 랩을 같이 하는 크루의 이름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다. 처음엔 각 캐릭터들의 특징과 그 캐릭터가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왔다. 한눈팔기의 경우엔 한눈을 팔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박치기는 박치기처럼 비트박스를 해서, 마이더듬이는 더듬이 같은 머리카락으로 말을 찾아서, 아이씨는 평소에 아이씨를 많이 해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에 관해 이야기한다. 성차별, 모범생 차별 같은 건 말이다. 그 다음 사고 뭉치 크루를 만들고 대회를 하는 것까지 나온다. 사실 책 초반에는 꽤 나한테 생소한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랩을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랩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나는 특히 IC에 관한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다. IC가 랩을 하니 한다는 것도 인상 깊었지만 반항을 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이 사고뭉치란 이야기, 랩 용어, 차별교육까지 세 마리 새를 모두 잡은 일석삼조이다. 자, 수고했습니다. 최한이가 일석삼조인 책이라고 해서 왜 이 책이 일석삼조인지 뭐 이 제목과 관련되어서인지 이야기하고 뭐 사고뭉치 이야기, 랩 용어, 차별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 또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서 쓴 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최한이가 쓴 게 온고지 한 세 장 정도 분량 그리고 548자라고 해서 온고지 한 세 장 정도 분량의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최한이가 몇 학년이야? 4학년이요. 4학년에서 온고지 4장 정도를 쓰면 보통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4학년 수준에서 온고지 4장 정도를 쓰면 보통이야. 최한이가 어떤 이제 대회 같은 거 나가고 뭐 저기 한다 그러면 보통 온고지 몇 장 정도 분량의 글을 쓰는데 혹시 알아? 그거는 잘 몰라요. 대회 나오면 온고지 한 10장 정도 분량을 쓰는 거야. 요거보다 몇 배? 약 거의, 네, 이거보다 3배 정도 더 쓰면 돼. 그리고 3배 정도 더 써서 온고지 10장 정도 분량이면 그러면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한 3분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무조건 글을 길게 써야 된다, 많이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정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채환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채환이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쓰는 것은 채환이를 모르는 또는 이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라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글을 읽고 뭐가 없도록 궁금한 점, 질문이 없도록 채환이가 풀어 설명해 줘야 돼. 자, 지금 선생님과 채환이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채환이한테 질문하면 돼. 그럼 채환이가 답을 해주겠지. 우리 대화의 특징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글의 특징, 우리가 이 사고뭉치리가 힙합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다 궁금한 점 있다고 이 권지훈 작가한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한이가 쓴 이 글을 누군가가 읽었을 때 그걸 최한이에게 물어볼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그 사람이 뭐 하지 않도록 실문이 나오지 않도록 궁금한 게 없도록 미리 최한이가 알아서 도줘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최한이 글에 있어 우리가 궁금한 점 이런 것도 혹시 뭐가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사고뭉치가 힙합이라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보니 사고뭉치는 랩을 같이 하는 크루의 이름이었다. 라고 해서 그 사고뭉치가 힙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하고 이제 처음에 각 캐릭터들의 특징과 그 캐릭터가 왜 그런 별명을 가지고 되는지 나왔다라고 책 내용 중에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눈 팔기의 경우는 한눈을 팔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치기는 박치기처럼 비트박스를 해서 말더듬이는 더듬이 같은 머리카락으로 말을 찾아서 이게 무슨 말이야? 더듬이 같은 머리카락으로 말을 찾아서 뭔가 이게 그 음, 요렇게만 해놓으면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알아.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머리카락으로 말을 찾는다 라고 하는 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시아나? 아니요? 이 부분을 더 풀어서 설명해 줘. 이 상황을 풀어서 설명해 줘. 아이씨는 평소에 아이씨를 많이 해서다라고 해서 어쨌든 왜 이 캐릭터들의 특징과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왔는데 주로 시환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뭐만 설명한 거야? 별명이. 왜 그런 별명을 가졌는지 각 캐릭터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나와 있지 않더라는 얘기. 그러면 너가 한눈 팔기의 경우는 한눈을 팔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했는데 그 캐릭터의 별명을 붙였지 이 한눈 팔기라는 캐릭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기억나? 응, 응, 한눈을 많이 팔고 그리고 뭔가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응, 뭐 뭔가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고 응. 이 이야기를 한눈 팔기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어? 한눈을 팔다가 이것저것 발견한다? 그 얘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또 이 책 부분에서 한눈 팔기 관련돼서 제일 그 다른 캐릭터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지 않아? 너가 말한 요 성차별 얘기 왜 나온 거야? 아, 여자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못하잖아. 어쨌든 한눈 팔기가 이 이야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인물이기도 하잖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박치기라는 인물은 어떤 캐릭터야? 음, 박치기는 뭐 소리를 따라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범생 차별이라고 했던 것들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야? 모범생 말, 차별이. 저거 박치기하고 아이씨요. 박치기하고 아이씨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럼 그 박치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캐릭터들에 대한 특징들이 더 나와야 한다는 거지. 물론 아이씨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각 캐릭터들의 특징과 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는지 나왔다고 했는데 정작 캐릭터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 얘기했다. 성차별, 모범생 차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성차별, 모범생 차별 같은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성차별, 모범생 차별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뭐야?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 책의 스토리를 기반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사고뭉치 크루를 만들고 대회를 하는 것까지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그 아주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책 전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즘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사실 책 초반에 꽤 나왔던 생소한 내용이었다. 왜냐면 나는 랩을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그 이전 자신이 어 자신이 뭐야 랩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 이런 이야기들이 더 구체적으로 쓰여져야지. 나는 이 책을 랩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랩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네가 랩에 대해서 뭘 알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나 많이 알았다라고 말하면 뭘 하는지 모른다. 내가 채연아 내가 너한테 재미난 얘기 들려줄게 라고 하면 채연이가 재밌어? 아니요? 그 재미난 이야기에 굳히고 들려줘야지. 많이 알게 됐다고 했는데 뭘 많이 알게 됐나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많이 알게 됐다고만 해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네가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나는 특히 IC에 관한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다. IC가 내부를 한다는 것도 인상 깊었지만, 자, IC가 내부를 한다는 게 왜 인상 깊었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왔다. 왜 인상 깊은지. 왜 하필 다른 애들 네 명이나 있는데 왜 하필 그 중에서 IC가 내부라는 게 인상적이지. 반항을 하려고 공부한다는 점 특징에 따르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반항을 하려고 공부한다는 점을만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 아니 반항하려고 공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 어? 이 사고뭉치라는 이야기, 내비용어, 차별구까지 세말세를 잡는 일석삼조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네가 요약해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쌤이 말했던 요 빨간색 고 해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채연이가 구체성들을 갖고 써야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아까 온고지 3장 정도 썼다고 했는데 이게 이거 구체적으로 쓰면 온고지 6장이 될 수도 있고 10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걸 얼마나 더 자세히 쓰느냐. 이것도 또 간단하게 쓰냐. 뭐 이것도 간단하게 쓰면은 온고지 뭐 한 장만 더 추가해서 온고지 4장 정도 되겠지. 근데 요 내용을 각 캐릭터 특징을 네가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서술에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더뭐 온고지 10장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쓸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채환이가 그렇게 써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이 제대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채환아? 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채환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쌤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부분들, 이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채환이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그 내용들을 모여보는 작업들, 써보는 그런 작업들, 그 작업도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이 글 구성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 어떻게 해야 그 글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더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나, 또 그의 흐름이 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늘 그 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읽는 사람들이 궁금함이 없도록 글을 써라 라는 그 원칙, 그 원칙에 맞추어서 채환이가 한번 글 쓰는 연습 해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채환아? 너 이거 너가 수영 때 보낸 거 이거 그대로 그 워드로 돼 있어? 아니면 다시 이걸 나한테 보내줘? 워드, 어, 를 못 쳐가지고, 저 부모님 해줬어? 네, 제가 써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지금도 그러면 너 오도 잘 못하는 거잖아. 그치? 네, 공책에다 그러면 써. 네, 시험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이대로 띄워줄까? 네. 이대로 띄워줄 테니까 여기 보고서, 그러니까 여기다 번호를 네가 붙여. 여기 1번이라고 그럴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1번부터 7번까지 번호 없지않는데 이 글을 다 쓰려고 힘드니까 1번 해놓고 너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2번 해고도 쭉 쓰고 그런 식으로 이해가 채하나? 네, 근데 채하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시험 보는 게 아니야. 서술형 시험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더듬이같이 머리카락 발을 찾아서 그 부분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뭘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 너가 자세하게 그 이야기들을 풀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됐니? 네. 어. 자, 시간을 몇 분 정도 줘? 한 10분, 20분 정도. 그럼 우선 10분 정도 주고 나서 한 대까지 점검하고 그 나서 또 이제 나머지 또 더 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그다음에서 과연 또 이렇게 제대로 서술을 썼는지 아니면 또 그것도 역시 또 이제 뭐야 빠진 점 부족한 점이 있는지 또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50분이니까 7시까지 일단 써보고 나서 쓴 데까지 우선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또 더 쓰고 이해했어? 네. 그래 이따 보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써봤는데, 채환이 쓴 거만 우선 발표해 볼까? 네, 자, 이거 채환이가, 캐릭터만 썼어요. 뭐라고? 캐릭터들 특징까지만 썼어요. 아, 1번만 썼어. 자, 그래, 어쨌든 그 1번 쓴 거 한번 천천히 발표해보면 쌤이 받아 써볼게. 천천히. 한눈 팔기는 한눈을 팔아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음, 여자이다. 박치기는 항상 모든 소리를 따라한다. 항상 모든 소리를, 어릴, 어릴 때 할머니가 준 코알라 모자를 좋아해서 절대로 벗지 않는다. 또 비트박스를 굉장히 잘한다. 말던 의미는 더듬이 같은 앞머리가 있고 더듬이를 두드리면 멋진 가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다. 또 노래를 할 때 티셔츠에 그려진 말을 더듬는다. 가끔 말도 더듬는다. 아, 아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다고?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빠져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쓸 때 이제, 각 캐릭터들의 특징을 쓰는데 그 특징이 이 책, 비트박스라는 요 것과 관련 있는 힙합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아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에 이제 그걸 쓸 수 있는데 한눈 팔기 뭐 발견하고 여자이다라고 이렇게 한눈 팔기를 저기 썼는데 만약에 한눈 팔기를 쓴다면 선생님이
자, 지금 선생님 뭐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한눈 팔기에 관해서요. 한눈 팔기에 대해 선생님이 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썼는데 여기서 부분에서 이제 한눈을 판 덕분에 힙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한눈 팔기의 이 힙합과 관련된 요 부분들 그다음에 사고공식 그룹을 결성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자라는 사실 여자라고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물을 놀라게 했다 해서 요 부분들까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최한이가 한 문장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 문단 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지금 박치기와 관련돼서도 너가 이제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박치기라는 인물이 나중에 IC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박치기는 뭐 그 한눈파리와 반대로 뭘 하나를 하면은 막 그 끝까지 하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노래만 열심히 힙합만 열심히 잘하는 아이 하지만 이제 공부나 뭐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써줘야 나중에 너가 이제 성찰 모범성찰과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지 않아? 네. 어. 자, 그럼 어쨌든 처음에 아까 썼던 거에 비해서 지금 뭐야 이렇게 쓰고 있는 점들, 박치기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말더듬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줘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더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 좋은 점들이지.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누구부터 쓰면 돼? IC? 아이씨요. IC 얘기 마저 쓰고 그 다음에 더듬이 같은 머리카락 말에 서서 요 이야기는 이제 안 써도 되겠지. 왜? 아까 저기서 요 포함을, 앞에서 요 앞에서 했으니까 굳이 이제 요 얘기 2번 안 써도 되고 요 3, 4번은 써야 되고 이 3번은 써야 되고 됐어? 네, 자 그럼 다시 쓰고 지금 8분이니까 20분? 네. 20분에 또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하나, 네. 같이 해볼까? 네. 음, 해봐. 아까 더듬이까지 했고. 음, 아이씨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모범생이다. 영국에서 어- 어릴 때 살아서 다른 사고뭉치 멤버들보다 훨씬 영어를 잘한다. 어릴, 어릴 적부터 있던 니트 가이즈라는 인형들과 함께 랩을 어릴 연습한 때부터 했던 뭐라고? 니트 가이즈요. 리틀, 가이즈라는 음, 인형들과 함께 랩을 연습한다. 아이씨는 공부를 해서 힘이 세져 반항을 할 거라고 한다. 근데 누구한테 반항하는 반항인지 모르겠다. 음. 끝?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안 썼어? 여기까지 쓴 거야? 아, 음, 그 다음에 3번 음, 이야기 후반에 음. 한눈팔기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눈팔기가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말더듬이는 잠깐만. 음, 한눈팔기가 랩을 해서 남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게 성차별인 이유는 남, 남자만 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만 랩을 한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음, 아이씨와 박치기는 똑같이 랩을 좋아해서 랩을 하는데 아이씨는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치기는 어른들에게 이중응을 듣는다. 이게 모범생 차별이다. 까지 썼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책 이야기 부분이고, 물론 이제 남자만 랩을 하면 한다고 단정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끝나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최환이 어떤 그런 생각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모범생 차별이다라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이게 왜 모범생 차별인지, 모범생 차별하면 왜 안 되는지, 현재 사람들은 왜 모범생 차별을 하는지 등등 이 부분들에 대한 차이의 깊이 있는 생각, 그래서 이제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책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쓰는 것 못지않게 그 책에 대한 최한이 나름의 생각, 최한이 만의 생각을 충실히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최한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라고 한 이유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돼. 근데 책을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최한의 독서감상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한이의 특별한 생각, 최한이 말의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이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이 이 책 똑같은 책을 읽고도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확장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만 내분한다고 단정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뭐 그 외에도 한눈팔기가 머리가
쇼커트였나? 이 쇼커트라고 볼 수 어, 있을 것 같은. 머리가 짧은 것도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머리가 짧고 옷차림이 주로 뭐야?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도 우리는 보통 여자는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고 행동을 얌전히 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남자, 여자라는 틀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보다 우리 생각으로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저렇다는 보통의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리 스타일도 하고 옷도 입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한다는 거. 그냥 그 쌤이 그냥 막 쓴 거야. 꼭 네. 이렇게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자기의 뭐가 되는 거야? 자기의 생각이 되는 거야. 생각.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잖아. 어? 이거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책의 이게 내용이란 말이야. 어? 이 책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쭉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어른들이 꾸미고 듣는다. 이게 모범생 차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에 관해서 최하위 나름의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뭐 오늘 최한이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앞으로 글을 쓸 때, 최한이가 이 책을 읽지 않은 최한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 그런 연습들을 기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유는 팔이 아파서, 귀찮아서. 뭐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빨리 후닥닥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급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음을 누르고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끈기 있게 이렇게 써내는 그 힘, 그 힘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그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써야 자세히 쓰는지, 어떻게 써야 구체적으로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근데 최한이는 두 번째는 아니야, 보니까. 왜냐면 두 번째인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쓰라고 해도 못 써, 사실은. 근데 지금 최한이는 보니까 다시 쓰라고 그러니까 뭐해? 잘 쓰잖아,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최한이가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냥 숙제할 때, 처음에 글을 쓸 때, 그 마음,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충분히 써야겠다는 그 마음을 못 가져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채연이가 글을 썼으면 더 좋겠다는 거지. 됐니, 채연아? 네. 음. 자, 채연이는 그때 너 어디 갔다 왔지, 여름방학 때? 네. 채연이는 여름방학 때 어디 가서 여름휴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여름휴가가 없었어가지고, 여름휴가를 가을로 미뤄서 다음 주가 쌤 휴가거든? 저가 알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는 추석이고, 우리가 네. 2주 수업 없고, 어,
9월 24일 날 다시 볼 거고, 채원아. 네.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 여행이라는 책으로 볼 거야.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 여행이 가지고 의학의 역사, 의사 쌤들 의학의 역사에 관한 책이거든. 그러니까 그 책 갖고 볼 거야. 그냥 9월 24일 날 원래 그 주에 하는 책 가지고 네. 최환이 추석도 잘 지내고 9월 24일 날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